풍각쟁이 덕수가 그 과부를 울렸대. 글쎄, 우물가에서, 빨래터 옆에서, 장터 주막 구석에서 사람들은 입맛을 다시며 소곤거렸습니다. 울리긴 뭘 울려. 말만 번지르르 한 노총각이지. 그래도 이상하지 않냐? 그 과부 왓서는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인데. 맞아. 남편 죽고 3년. 누가 말 한마디만 걸어도 얼음장같이 대하던 여자가 왓서니가 덕수 뺨을 쳤다지? 그 덕수가 가만히 맞고만 있었다는 거야. 웃지도 않고 그냥 고개 숙였대. 허허, 그게 진짜야? 풍각쟁이 덕수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두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녀 사이의 사랑의 밀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겪는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감정들과 싸워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풍각쟁이는 그 옛날 장터나 마을을 돌아다니며 악기를 연주하며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얕잡아 보는 말인데요. 풍각쟁이 덕수는 오늘도 풍각을 불고 있습니다. 덕수는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풍각쟁이였습니다. 장터에 가면 덕수가 있었고, 잔치가 열리면 덕수가 불려갔고, 상가집에도 때때로 덕수의 풍각이 울렸습니다. 덕수의 풍각은 신기했습니다. 흥겨운 가락을 불면 사람들의 어깨가 절로 들썩였고, 구슬픈 곡조를 울리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장터 아낙네들은 덕수가 풍각을 불면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고, 아이들은 덕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덕수 아저씨, 재미있는 노래 불어주세요. 응, 그래. 듣거라. 덕수는 언제나 웃으며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그 웃음은 넉넉했고 따뜻했고 아무 걱정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은 덕수가 40을 훌쩍 넘기고도 장가를 못 갔습니다. 아니,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다는 말이 더 맞았습니다. 마을 과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덕수 같은 사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말 잘하고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좋고 거기에다 힘도 좋아 보여. 안 그래? 밤마다 외로운데 노래나 부르면서 덕수하고 함께 있으면 원이 없겠다. 노래도 듣고 재미도 보고 말야. 그런데 왜 혼자 살까? 처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덕수가 지나가면 슬쩍 눈길을 주곤 했지만 덕수는 언제나 가볍게 웃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나는 풍각이나 불고 살면 되지요. 여인네 마음까지 붙잡을 깜냥은 내 팔자에는 없소. 그러나 덕수는 풍각쟁이로 혼자 살아갔을까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덕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허세라고 했습니다. 저놈, 마음은 있는데 체면 차리는 거야. 아니면 바람기가 있어서 한 여자로는 못 만족하는 거지. 중매장이들도 포기했습니다. 덕수는 글렀어. 저놈은 평생 혼자 살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고들 안 해.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덕수의 웃음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 가벼운 말투 뒤에 얼마나 무거운 돌덩이가 깔려 있는지. 덕수는 밤이 되면 홀로 산자락에 올라가 풍각을 불곤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곡조를. 그 곡조는 낮에 부는 것과 달랐습니다. 슬프고 쓸쓸하고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지나가던 노인이 그 소리를 듣고 멈춰 섰습니다. 덕수야, 그 곡을 아직도 부르고 있느냐? 덕수는 풍각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들으셨습니까? 들었지.
그 계집 생각나는구나. 예. 벌써 몇 년이냐? 20해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못 잊느냐? 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잊으면 그 사람이 진짜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내려갔습니다. 덕수는 다시 풍각을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덕수의 뺨을 스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웃으면서도 속은 텅 빈 채로 월서는 마을 끝자락 논두렁을 지나 산자락으로 붙는 쪽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미인이라 칭할 만큼 몸매가 아름다웠습니다. 얼굴도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언제나 웃음기가 없다 보니 냉정하게도 보였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작았고 담은 낮았으며 마당에는 사람이 살아도 너무 조용한 기운이 깔려 있었습니다. 월선은 남편을 잃은 지 3년째였습니다. 사람들은 월선을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니 얼마나 서러울까. 아이도 없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울까.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월선이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슬픔이 아니라 안도했다는 것을. 월선의 남편은 밖에서는 점잖은 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어른들에게는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술만 마시면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년아, 밥이 이게 뭐냐? 밥 하나 제대로 못해. 밥이 죽이냐? 반찬이 왜 이렇게 짜고 맵냐? 방은 왜 이리 이유는 추워? 언제나 있었고 주먹은 언제나 빨랐습니다. 월선은 맞으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맞았으니까요. 조용히 못해? 밖에 들리면 어떡하냐? 남편은 자기 체면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월선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사람이 나를 그냥 놔두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마시고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죽었습니다.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좋은 분이 돌아가셨다고 슬퍼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월선. 남편을 잃다니. 저런 좋은 분 만나기가 어려울 텐데. 쯧쯧. 월선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에 울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월선은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월선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재수 없다. 월선이 웃으면 안 된다. 남편 죽었는데. 저 여자, 남편 죽고도 눈물이 마르네. 저 여자가 팔자가 세나 봐. 사람들은 월선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은 슬쩍 비켜섰고 장터에 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나오면 장사가 안 되네. 월선은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월선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고 사람들도 월선을 멀리했습니다. 어느 날 월선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다 한 아낙네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과부는 재수 없으니 먼저 뜨지 마. 월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남편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월선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마른 지 오래였으니까요. 사실 여자들의 손가락질이 있었을 뿐 남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딱. 오히려 과부하는 존재가 더 매력적인 존재로 보였으니까요. 그런 시선이 부담이 돼서 월선은 오히려 치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헌옷으로 맵신하는 옷은 입지도 않았습니다. 덕수가 월선을 처음 본 것은 장터에서였습니다. 그날 덕수는 장터 한 구석에서 풍각을 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박수를 치고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때 월선이 보였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지나가는 월선. 남루한 옷차림, 힘없는 걸음걸이. 월선은 주변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웃음소리도 모두 무시한 채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 눈빛이 덕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 사람은 월선. 덕수는 풍각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덕수야, 왜 멈춰? 아, 잠깐 목이 말라서요. 덕수는 월선이 사라지는 방향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월선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녀의 뒷모습, 무심코 걸어가는 그녀 모습을.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덕수는 풍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곡을 불었습니다. 그날따라 장터 사람들은 슬픈 곡을 연주하는 덕수에게 더 크게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역시 덕수 풍각 소리가 제일이지.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어른들은 그 둘을 보며 묘한 생각을 했습니다. 덕수 저놈 평생 혼자 늙을 거냐? 월선 저 과부도 사람 좀 만나야지. 저러다 돌이 되겠어. 스님 팔자도 아니고 말야. 둘이 딱이네. 하나는 말이 많고 하나는 말이 없으니. 어느 날 마을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덕수를 월선이한테 붙여보는 게 어떨까? 과부랑 노총각? 잘 어울리는구만. 그런데 둘 다 고집이 세서 문제야.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동네 옥분 할머니는 그 둘을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른들은 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날을 맞춰 둘이 같은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덕수야, 장터 가는 길에 월선이네 집 근처로 지나가지? 네 어르신. 왜요? 그날 나하고 같이 가자. 우물가에서도 일부러 마주치게 만들었습니다. 월선아, 오늘 물 일찍 길어야 하니 서둘러야 돼. 마을 우물을 청소한대.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쌀 한 대박을 덕수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덕수야, 이거 월선이네 집에 좀 갖다 줘라. 어르신, 제가 왜요? 과부 혼자 사는데 쌀이 있겠냐? 내가 지나가는 길에 주고 와. 어르신들,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니라 구경거리 만들 마음 아닙니까? 에이, 그냥 가. 과부 굶어 죽게 놔두게. 덕수는 결국 쌀자루를 들고 월선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것들이 뭐라고 하나 보자. 잘하면 오늘 성사되는 거 아니냐? 덕수가 월선네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담은 낮고 문은 낡았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월선 아니 월선댁. 계시오?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월선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올렸고 눈빛은 차갑게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덕수 손에 들린 쌀자루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덕수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좀 드리라고 해서요. 돌려주시오. 굽는 걸 두고 체면 차리자는 말이오. 월선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값입니다. 가? 월선은 덕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받으면 사람들은 내 몸값을 매겨요. 과부는 공짜로 못 받아요. 공짜로 받으면 공짜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월선의 말이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너무 슬프게 현실적이었습니다. 덕수는 쌀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럼 빚으로 하시오. 내가 장날마다 갚아받겠소. 한 대씩 천천히.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수 씨, 왜요? 나는 누군가에게 빚지는 걸 싫어합니다. 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빚지는 거 싫어하는데 우리는 이미 세상에 빚지고 살잖소.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빚졌고 살면서 하늘에 빚지고 죽을 때도 땅에 빚지고. 월선은 그 말에 잠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돌려주시오. 줬소. 덕수는 쌀자루를 다시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쌀의 무게가 아니라 거절의 무게가. 근데 한 가지만 묻겠소. 월선댁은 왜 그렇게 사람을 밀어내오? 월선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밀어냈으니까요. 그럼 나는? 덕수 씨도 사람입니다. 그 말이 참 잔인하오. 월선은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잔인한 건 원래 사람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덕수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쌀자루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길래. 덕수가 쌀자루를 다시 들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어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안 받더이다. 뭐? 쌀도 안 받아? 사람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꺼봐. 과부가 풍각쟁이도 찍어 눌렀네. 덕수 저놈 그동안 말로 사람 휘어잡더니 오늘은 말이 없네. 풍각쟁이가 무슨 소용이야. 과부 하나 못 구슬리는데. 덕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맞장구를 치며 웃어넘겼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덕수는 쌀자루를 어른들에게 돌려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덕수는 풍각을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흥겨운 곡을 불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느리고 구슬프고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곡조.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췄습니다. 저 소리 덕수가 부는 거냐? 처음 듣는 곡인데 왜 이렇게 슬프지?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건 사람 마음을 우는 소리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덕수의 풍각 소리가 바람에 실려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월선의 집까지 들렸습니다. 월선은 방 안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사람도 아픈 사람이구나. 며칠 후 마을에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누군가의 회갑잔치였습니다. 덕수가 불려갔습니다. 덕수야, 내가 풍각을 불어줘야 잔치가 산다. 덕수는 풍각을 불었습니다. 흥겨운 곡을 불렀고 사람들은 춤을 췄습니다. 그러나 덕수의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술을 권했습니다. 덕수야, 한 잔 더 하고 가거라. 아닙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덕수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 또 월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밤길을 걷는데 저 앞에 누군가 보였습니다. 월선이었습니다. 월선은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혼자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호롱불도 없이 덕수가 다가갔습니다. 월선댁. 월선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십니까? 나요, 덕수. 월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따라오십니까? 따라온 게 아니라 같은 길이요. 덕수가 월선의 보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다니면 위험하오. 월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건 알아서 피합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면 세상이 이렇게 험하겠소. 월선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덕수 씨, 내가 과부라서 따라오는 겁니까? 덕수도 멈췄습니다. 그랬다면 진작 따라왔지요. 과부든 처녀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뭐요?
덕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걷는 게 익숙해 보여서요. 월선이 덕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덕수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덕수 씨도 혼자 걷는 사람이군요. 네, 오래됐소. 그럼 왜 사람들 앞에선 그렇게 떠듭니까? 웃고 떠들고. 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떠들어야 안 들키니까요. 뭐려? 내가 조용해지면 누가 내 안을 볼까봐. 월선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 짧은 말 사이로 서로의 상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월선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됐습니다. 월선이 말했습니다. 같이 걸어줘서 고맙습니다. 덕수는 놀랐습니다. 월선이 고맙다는 말을 하다니. 아닙니다. 나도 혼자 걷기 싫었으니까요. 월선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덕수 씨, 예. 풍각 소리 들었습니다. 며칠 전, 슬프더군요. 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월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군요. 문이 닫혔습니다. 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더 깊이 아픈 사람이구나. 며칠 후 장날이었습니다. 월선이 짐을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짐수레에 남은 물건들을 싣고 비탈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소 한 마리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야, 소야. 주인이 소리를 질렀지만 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가 월선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월선은 피하려 했지만 짐수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위험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덕수가 달려왔습니다. 덕수는 월선을 밀어냈고 대신 소의 뿔에 받쳤습니다. 으악! 덕수가 넘어졌고 월선의 짐수레도 함께 비탈길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나! 덕수가 다쳤네. 월선이도 넘어졌어. 월선은 허겁지겁 일어나 덕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덕수 씨, 정신 차리세요. 덕수는 흙투성이가 된 채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괜찮소, 소뿔은 피했소. 피했다고요? 피에 물들었잖아요. 덕수의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덕수의 팔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했습니다. 어머나, 월선이가 덕수 팔을 감아주네. 저것 봐. 둘이 뭔가 있어. 월선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과부가 남자 몸을 만지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월선이 얼어붙었습니다. 덕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부끄러운 건 당신들이요. 사람 다쳤는데 구경만 하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덕수가 월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월선댁, 일어나시오. 이런 곳에 오래 있을 필요 없소. 덕수는 월선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또 웅성거렸습니다. 손까지 잡네. 정분 났어. 정분 났어. 월선은 덕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덕수의 손등에 흙이 더 묻었습니다. 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 잡으면 소문이 나고 손 안 잡으면 다치고 참 어려운 세상이요.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람 손은 잡지 마시오. 특히 내 손은. 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덕수가 월선을 구했대. 월선이가 덕수 팔을 감아줬대. 둘이 완전히 붙었어. 마을 어른들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월선 저 과부 마음이 너무 굳었어. 누가 좀 풀어줘야 해. 덕수가 좋은데 왜 저렇게 밀어내는지 모르겠어. 덕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해. 어른들은 덕수를 불러 술을 먹이며 말했습니다. 덕수야, 너 월선이 데려오면 우리가 집 하나 마련해준다. 덕수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그 말이 제일 무섭소. 뭐가 무섭냐? 좋은 말인데. 사람 하나를 데려오면 집을 준다? 그건 혼인이 아니라 거래요. 어른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과부 혼자 사는 거 안쓰럽잖아. 안쓰러우면 쌀을 주시든지 일을 주시든지 하세요. 혼인을 강요하지 마시고요. 어른들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덕수의 목소리가 진지했으니까요. 어르신들, 월선댁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월선댁은 이미 평생을 거래로 살았던 것 같소.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게 하지 마십시오. 어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덕수가 진심이구나. 그날 밤 덕수는 혼자 산에 올라가 풍각을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곡이 아니었습니다. 다짐하는 듯한, 결심하는 듯한 곡조였습니다. 나는 월선댁을 지켜야겠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날 밤 월선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도둑이 들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월선이 혼자 산다는 걸 알고 만만하게 본 도둑이 담을 넘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 도둑 2명이었습니다. 월선은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으니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둑이다. 월선은 부엌으로 얼른 기어가 부엌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과부 혼자 사는 집이라더니 정말 혼자네. 도둑 하나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월선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가세요. 어디서 칼을 들어? 과부 주제에. 도둑이 다가왔습니다. 월선이 칼을 휘둘렀지만 도둑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으악! 칼이 떨어졌습니다. 월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사실 월선을 겁탈을 하려고 침입했던 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밖에서 덕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들이 놀라 도망쳤습니다. 재수없게 과부 한번 맛 좀 보려고 했는데 글렀어. 도망가자. 덕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월선댁, 괜찮으시오? 월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과부라고 혼자 산다고 저런 남정네들한테 당할 뻔하다니. 월선은 칼을 떨어뜨린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월선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괜찮소? 도둑은 도망갔소?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왔습니까? 지나가다가 소리가 들렸소. 지나가다? 덕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요. 밤마다 이 근처를 지나가며 확인했소.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월선이 덕수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덕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그냥 월선댁이 혼자 계신 게 걱정되었소. 월선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들어오시오.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 생기오. 이미 오해는 생겼습니다. 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더 생기지 않게 여기서 지키겠소. 밖에서 월선이 말했습니다. 추울 텐데요. 괜찮소? 나는 추위에 익숙하오. 월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불 하나를 가지고 나와 문 밖에 두었습니다. 안 들어오실 거면 이거라고 덮고 계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덕수는 이불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니, 사실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척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날 밤 덕수는 월선네 집 마당에서 밤을 샜습니다. 별을 보며 풍각을 조용히 불며 방 안에서 월선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풍각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누군가를 믿지 않기로 했는데 월선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덕수라는 남자의 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덕수가 과부 집에서 밤을 샜대. 둘이 완전히 붙었어. 그럼 둘이 그것도 해겠네. 과부가 남자를 집에 들였다니. 월선이 그년도 겉보기하고는 틀리네.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월선이 장터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과부 온다. 남자를 밤에 집에 들이더니 이제 얼굴도 두껍네. 월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 아낙네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월선아, 내가 혼자 사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아무 남자나 집에 들이면 어떡하니? 아무 남자가 아닙니다. 도둑이 들어서. 도둑? 그게 핑계가 되니? 남자를 집에 들인 건 사실이잖아. 월선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월선은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덕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월선댁.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월선댁 나요. 덕수.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월선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덕수 씨. 예. 그만하세요. 뭐려? 나를 지키지 마세요. 덕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소? 월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켜지면 더 망가져요.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해요. 그건 사람들이 잘못한 거요. 월선댁이 잘못한 게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덕수는 월선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월선이 손을 뺐습니다. 덕수 씨, 그만하세요. 나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나도 당신 때문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요. 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월선댁.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덕수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붙잡으면 월선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덕수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이러면 저 여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덕수는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달빛 아래에서 지나가던 노인이 덕수를 봤습니다. 덕수야, 또 술이냐? 예, 어르신. 월선이 때문이지? 예. 노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덕수야, 내게도 옛날에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지? 덕수가 술잔을 들다 멈췄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 계집 이름이 뭐였더라? 애양이었습니다. 그래, 애양이 참 곱던 계집이었지. 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 정말 곱던 사람이었습니다. 덕수와 애양이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같은 나이였고 함께 놀았습니다. 덕수가 16이 되던 해 애양에게 말했습니다. 애양아, 우리 나중에 혼인하자. 정말? 그래. 내가 풍각을 잘 불어서 돈 많이 벌게. 그럼 너를 데려갈게. 애양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그러나 1년 후 애양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심해졌습니다. 덕수는 약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애양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애양이가 덕수를 불렀습니다. 덕수야, 왜? 나 미안해. 왜 미안해?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덕수는 애양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 나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덕수야, 나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때 혼인하자. 무슨 소리야? 지금 해야지. 지금은 안 돼. 내가 너무 못생겨졌어. 애양이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며칠 후 애양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덕수는 애양이의 장례식에서 풍각을 불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는 곡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덕수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덕수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더 밝게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슬펐습니다. 정을 주면 떠난다. 사랑하면 잃는다. 덕수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지 않기로. 그래서 덕수는 늘 가볍게 웃었습니다. 깊어지기 전에 끊어버리려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덕수야,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지 않냐? 뭐가요? 월선이 말이다. 내가 애양이를 사랑했던 것만큼 월선이를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 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덕수야, 애양이 떠났지만 월선이는 살아있다. 놓치지 마라. 노인이 떠났습니다. 덕수는 혼자 남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애양아, 내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해도 될까? 며칠 후 월선이 열이 났습니다. 무리해서 일을 한 탓이었습니다. 덕수는 그 소문을 듣고 몰래 약재를 구해 월선네 집 문 앞에 두었습니다. 다음 날 월선이 문을 열고 약재를 발견했습니다. 종이에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몸조리 잘하시오. 덕수. 월선은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왜 이렇게까지? 월선은 약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을 달여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열이 조금 내리자 월선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덕수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덕수 씨. 덕수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월선댁 괜찮으시오? 약 덕분에 좀 나았습니다. 다행이요. 월선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덕수는 놀랐습니다. 오해는 이미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드릴 말이 있습니다. 덕수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월선은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월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사람을 못 믿는지 아시고 싶으세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선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밖에서는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어른들께 공손했죠.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달랐어요. 술만 마시면 손이 먼저 나왔어요. 덕수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밥이 죽이냐고, 반찬이 맵다고, 방이 춥다고 이유는 언제나 있었어요. 그리고 손찌검은 날로 심했어요. 월선이 자신의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건 뜨거운 물에 댄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나서 던진 물이었죠. 덕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밤 기도했죠. 제발 이 사람이 나를 그냥 놔두게 해달라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했어요.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술 마시고 넘어져서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남편이 죽어서 기뻐하다니.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를 괴물이라고 할 거예요. 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월선댁은 잘못이 없소.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부는 남편을 그리워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혼자 죽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덕수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선이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덕수가 더 꽉 잡았습니다. 월선댁, 당신은 잘못이 없소. 당신은 살아남은 거요. 그게 잘못일 리 없소.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덕수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선의 집에 낯선 사내들이 찾아왔습니다. 월선이라는 과부가 여기 사나? 월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는 내 남편과 어울리던 사람들이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온 거지. 사내 하나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 내 남편이 우리한테 진 빚 문서다. 빚? 그래. 도박빚이지. 꽤 크다. 은자 300냥. 월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긴 뭘 몰라. 남편 빚은 부인이 갚는 거야.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 집을 팔아.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못 팔아요. 이 집밖에 없어요. 사내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다른 걸로 갚아야지. 사내 하나가 월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과부가 혼자 사니 뭘로 갚을지는 내가 정해. 월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라. 예전 남편의 폭력과 모욕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나가세요. 월선이 소리쳤습니다. 사내들이 웃었습니다. 나가긴 빚받고 나가야지.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당장 꺼지지 못해! 덕수가 나타났습니다. 덕수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웃음기가 전혀 없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너 뭐냐? 풍각쟁이요. 풍각쟁이요! 풍각쟁이가 어디서 나대? 덕수가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풍각쟁이도 사람을 지킬 줄 압니다. 저 여자가 그리 만만하게 보입니까? 사내들이 덕수를 밀쳤습니다. 덕수가 넘어졌습니다. 덕수 씨, 월선이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나 때문에. 덕수가 이를 악물며 일어났습니다. 월선댁 저런 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개 돼지 만도 못한 놈들이요. 덕수는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장터에서 덕수를 좋아하던 아전을 불렀습니다. 아전님, 사람 살려주십시오. 아전이 움직였고 사내들은 결국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에 다시 올 거라고 협박하고 갔습니다. 월선은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습니다. 덕수도 마당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문 열지 마시오. 오늘 밤은 내가 지키겠소.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덕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졌소. 평생 지키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지키고 싶소. 월선은 문 뒤에서 울었습니다. 스스로가 약해진 것 같아서, 그리고 누군가가 지켜준다는 사실이 서러워서. 다음 날 마을은 또 다른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월선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뒤에서 들려오는 욕설, 그리고 덕수까지 상처받는 모습.
나 때문에 덕수 씨가 망가지고 있어. 월선은 결심했습니다. 저녁에 덕수를 불렀습니다. 덕수 씨, 예, 월선댁. 나를 지키지 마세요. 나는 지켜지면 더 망가져요. 덕수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월선댁 무슨 일 있었어? 사람들이 당신을 욕해요. 과부랑 엮인다고, 체면도 없다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당신은 이 마을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망가지면 안 돼요. 덕수가 월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월선댁, 나는 괜찮소. 괜찮지 않아요. 월선이 덕수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덕수 씨, 우리 여기서 끝내요. 나도 당신 때문에 기대지 않을게요. 당신도 나를 더 이상 지키지 마세요. 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월선댁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오? 네,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덕수는 한참을 월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월선댁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덕수는 돌아섰습니다. 걸어 내려가는 덕수의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월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덕수 씨를 위해서. 그날 밤 덕수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듣지 않는 곳. 덕수는 풍각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처음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애양아 내가 또 잃었어. 이번에도 지키지 못했어.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도 못하고. 덕수는 얼굴을 묶고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달이 떴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덕수를 비쳤습니다. 덕수와 월선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세요. 며칠 후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봄을 맞아 풍년을 비는 마을굿이었습니다. 덕수는 불려갔지만 풍각을 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덕수야, 내가 안 불면 잔치가 죽는다. 나도 죽었소. 뭐? 내 마음이요. 사람들이 웃었지만 덕수의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른들의 성화에 덕수는 풍각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흥겨운 곡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덕수가 곡을 바꿨습니다. 느리고 조용하고 따뜻한 곡조. 마치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멈추고 덕수를 바라봤습니다. 저 곡은 뭐야? 처음 듣는데 왜 이렇게 슬프면서도 따뜻하지? 그 곡이 끝날 즈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봐. 월선이다. 월선이 잔치판에 나타난 것입니다. 월선은 평소처럼 검은 옷을 입었지만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렸고 얼굴을 씻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왜 나와? 재수없게. 월선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 덕수 앞에 섰습니다. 덕수가 풍각을 내렸습니다. 월선댁 왜 왔소? 마을의 한 노인이 월선을 향해 날선 혀로 쏘아붙였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수 없는 건 과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혀입니다.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월선이 덕수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덕수 씨, 예. 나는 누가 손 내미는 게 무서웠어요. 손을 잡으면 또 맞을까봐, 또 버려질까봐요.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당신은 손을 내밀고도 억지로 잡지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어요. 덕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월선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당신도 겁이 많다는 거, 사랑하면 떠난다고 믿는다는 거. 덕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들면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잃어도요. 그 전에 같이 웃을 수 있잖아요. 같이 울 수도 있고요. 그 말에 덕수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덕수는 품각을 내려놓고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월선댁, 내가 손을 내밀면 잡아줄 수 있소? 월선이 잠깐 망설이다가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게는 말고요. 조용히 잡아요. 덕수가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조용히. 사람들은 그제야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눈을 훔쳤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들 참 잘 어울리네. 우리들이 너무 상상이 커서 이제야 과부 한 명이 줄었구먼. 며칠 후 덕수와 월선은 마을 사람들 몇 분을 모시고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큰 잔치는 없었습니다. 그저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 소박하게. 덕수는 풍각을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곡이었습니다. 월선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말했습니다. 풍각쟁이 덕수, 드디어 잡혔네. 과부 월선, 드디어 사람 됐네. 덕수는 그 말을 듣고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잡힌 게 아니라 같이 걸어가기로 한 거요. 월선도 덕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같이 버티면 되지요. 그날 밤 덕수는 다시 풍각을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도 그리움도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월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나도 숨을 쉴 수 있겠구나. 며칠 후 덕수가 월선에게 말했습니다. 월선댁, 나는 당신을 길들이려 한 적 없소. 월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요. 당신을 바꾸려 한 적 없어요.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같이 살면 되겠소? 월선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같이 걸으면 되지요. 천천히. 1년 후 월선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덕수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애양아봐. 내가 이번에는 지켰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켰어. 월선은 덕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당신도 지켜줬어요. 나한테.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둘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러워했습니다. 저둘 참 좋아 보이네. 서로 아껴주는 게 보여. 덕수는 여전히 풍각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밤마다 혼자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집 마당에서 월선과 아이 앞에서 불었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따뜻했고 행복했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전했습니다. 풍각쟁이 덕수와 과부 월선의 이야기를,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고 함께 걸어가기로 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덕수와 월선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처 입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 아름답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